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종류랑 개수를 한번 해볼게요. 함수의 종류는 일단 항등함수라는 게 있어요. 항등함수는 뭐냐면 넣은 대로 나온, 즉 입력 출력이 같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그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1을 넣었으면 1이 나오고 2를 넣었으면 2가 나오고 x를 넣었으면 x가 나온다, 이런 표현. 오케이? 넣은 대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항등함수. 오케이? 그다음 그러면 얘는 식으로 썼을 때는 어떻게 되냐? 관계식으로 썼을 때는 y는 x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항등함수. 그다음 상수함수는 이게 일정하다는 말이거든요. 상수가 일정한 값만 나와. 예를 들어서 f1이 3이면 f1이 3이라고 밝혀졌는데 f2도 몇일까? 그럼 3. 그럼 y 값이 일정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상수함수는 일정한 값만 나온다. 뭐 하나가 정해졌으면 나머지 값들도 다 그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얘는 y는 k 이런 식으로, 관계식으로 쓰면 y는 k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 1대1 함수는 뭐냐면 x 값당 y 값이 하나. 이렇게 정리하기 좀 그렇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식으로 쓰는 게 오히려 편할 수가 있어. x가 다르면 x1이랑 넣은 값이 다른 값이면 출력값도 다른 값이 출력돼야 된다, 이 뜻이야. 오케이? 그러면 넣은 값이 다르면 출력값도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얘는 1대1 함수 플러스 알파인데, 플러스 알파 추가 조건이 붙어요. 추가 조건이 뭐냐면 정의역 개수는, 공역 개수는 치역 개수여야 돼. 그 무슨 소리냐? y 값당 x 값도 하나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얘는. 오케이? 일단은 좀 이따가 개수 정리할 때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더 잘 갈 거예요. 증가함수는 x1이랑 넣은 값이 큰 값이면 출력 값은 함수 값으로 표현하죠. 이렇게 넣은 값이 큰 값이면 출력 값도 크다. 이게 뭐냐? 증가함수. 감소함수는 넣은 값이 이럴 때 출력 값이 작은 거 넣었더니 뭐 컸다, 뭐 이런 거죠. 이거 됐나요? 이건 감소함수. 오케이? 넣은 값이 큰 값 넣었더니 큰 값이 출력됐다, 증가. 큰 값 넣었더니 작은 값이 출력됐다, 감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함수의 개수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이게 입력값, y가 출력값 이렇게 돼 있을 때, 함수의 개수는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4가지죠? 2가 선택할 수 있는 게 4가지, 3이 선택할 수 있는 게 4가지. 그래서 얘가 4의 세제곱인데, 이 의미가 뭐냐? 이게 공역 개수고, 이게 공역 개수고, 얘가 정의역 개수라고 생각하면 돼. 즉 x가 선택하는데 x 하나당 선택할 수 있는 게 4개씩 있죠?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4의 세제곱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쵸? 그 다음 항등함수는 뭐냐면 넣은 대로 나오죠. 이 상황에서는 1 넣었더니 1 나와야 되는데 일단 이 상황에서는 안 되죠? if 되는 상황을 줄게요. 되는 상황에서 x 1, 2, 3 y가 1, 2, 3, 4, 5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항등함수는 넣은 대로 나와야 되니까 1은 1 골라야 되고요, 2는 2 골라야 되고, 3은 3 골라야 돼. 그럼 얘는 만약에 있다면 몇 개인 거야? 개수로 따지면 한 개인 거죠, 무조건. 이 상황 통째로 한 개인 거야. 1은 1 골라, 2는 2 골라, 3은 3 골라. 이 상황 통째로 한 개인 거예요. 그 다음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4개야. 결론부터 말하면 4개인데, 예를 들어서 1이 만약에 4를 골랐어. 그럼 2, 3은 선택지가 없이 다 4를 골라야 되는 거고, 1이 5로 정해졌어. 그럼 2도 5고 3도 5야. 즉 얘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공역개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쵸? 그 다음 1대1 함수는 x가 예를 들어서 1이 4를 골랐어. 1이 4를 골랐으면 2는 4를 못 골라.
무슨 소리냐? x가 다른 값이면 그 함수 값도 달라야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줄 세우기라고 생각하면 돼. 줄 세우기. 1이 고를 수 있는 게 4가지죠? 그 다음 2가 고를 수 있는 게 3가지. 1이 고른 거 빼고 3이 고를 수 있는 건 1, 2가 고른 거 빼고 2가지를 고를 수 있어. 그럼 이거를 나중에 이제 경우의 수도 배울 건데 얘는 줄 세우기라고 생각하면 돼. 줄 세우기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한번 했어요. 줄 세우기. 줄 세우기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생각하면 돼. 1대1 대응은 일단 이 상황에서 1대1 함수를 만족하면서 뭐도 만족해야 되냐? 정의역 개수랑 공역 개수랑 같아야 돼. 이 상황에서 안 만들어지죠. 이 상황에서 안 만들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언제가 있냐면 이런 상황에서 만들어지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세는 방법은 같은데 3개, 1이 고를 수 있는 게 3개, 2가 2개, 3이 1개 이렇게 되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줄 세우기이긴 한데 줄 세우기는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럼 3개에서 3개 줄 세우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오케이? 그럼 얘는 1대1 함수에다가 조건이 추가됐다. 정의역 개수랑 공역 개수랑 같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케이? 됐고 그 다음 증가함수, 감소함수 이러면은 얘네 둘이 세는 방법은 같고요. 얘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 예를 들어서 증가함수라면 예를 들어서 1이 만약에 4를 골랐어. 2는 4보다 큰 걸 골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x1이 x2보다 크면 그러니까 x2가 크면 함수값도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 이게 증가함수예요. 그럼 감소함수는요? 감소함수는 반대겠죠?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얘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2 때 또 뽑기라는 걸 배웠죠? 뽑기. 예를 들어서 이 3개가 뽑아져 있어, 만약에. 그러면 주인은 정해져 있는 거야. 뽑은 다음에 줄을 세우는 게 아니라 4개 중에 3개 뽑기를 해놓으면은 주인은 정해져 있어. 4는 누구냐? 1. 6은 2거. 7은 3거. 이렇게 정해진다는 말이에요. 4개 중에 3개 뽑기를 해놓으면 주인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뽑기만 하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얘는 4개 중에 3개 뽑기는 우리가 중2 때 했었는데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줄 세우기인데 3개끼리는 줄 세우지 말라 했는데 줄 세웠으니까 뒷처리로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준다 생각하면 돼. 이게 뽑기예요. 여기까지 할게요.